네,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특히 폴란드를 방문하는 게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 교두보이자 또 방산 원전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의 땅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일보 이지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는 거 꽤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의 방문인데요. 폴란드는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가전이나 배터리 등 생산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정학적 또 경제적 역할이 커진 곳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지인 만큼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가 될 전망이고요. 폴란드를 비롯해서 유럽은 원전 수요가 많은 국가들이기도 하죠. 따라서 기존에 협력했던 분야는 물론이고 원전이나 인프라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번 순방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이거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동행하는 그 기업 사절단 면면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기업들이 함께 하나요? 네, 일단 총 89개 기업인데요. 4대 그룹 총수 가운데는 유일하게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동행을 하고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배터리나 원전, 방산 기업들의 전문 경영인이 포함이 됐습니다. 경제사절단은 주요 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번갈아서 선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경련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룹 총수 중심의 전경련이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경영인 위주로 경제사절단을 이번에 꾸린 건데요.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췄고 분야는 배터리, 방산, 원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대 그룹 가운데 우선 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동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LG그룹 뭔가 이게 사업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LG그룹은 찾아보니까요. 1997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판매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LG전자나 이노텍 또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현지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폴란드에 있는 LG 계열사의 총 생산액이 127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폴란드 GDP의 1.8%에 해당됩니다. 또 폴란드에서 근무하는 LG그룹 직원망 총 9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배터리가 LG그룹의 핵심 사업이 됐습니다. 폴란드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규모가 커서 유럽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구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첫 해외 출장지로 이곳을 꼽으면서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이어서 최대 전기차 시장입니다. 배터리 수요가 커지는 만큼 폴란드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최근 배터리 부품에 이어서 소재 사업 진출까지 선언한 LS그룹 역시 이런 이유로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또 방산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하나그룹인데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또 여기 동행을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이번에 순방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가 방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양국 간 경협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는데요. 지난해 한국은 173억 달러, 약 22조 원의 방산 수출 성과를 거뒀는데 이 가운데 72%, 약 17조 원이 폴란드에서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최인접국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비 확장을 선언한 바 있죠. 지난해에 이어서 2차 수출도 현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하나그룹의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K방산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미 폴란드에서 대규모 계약을 따낸 바 있고 올해 하반기에 폴란드의 첫 유럽 현지 법인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한화오션도 전망이 좋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해서 지난 5월에 본격 출범한 회사죠. 글로벌 잠수함 시장 점유율 97.8%인 한화오션은 군함이나 수상함 등 방산 관련 특수선 산업에도 최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폴란드가 해군의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 오르카 프로그램이란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 측에서 유럽 업체를 대상으로만 입찰을 제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한화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양쪽의 강대국이 움직일 때 그 공포감 같은 것들이 아마 크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 측에서는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원전 한번 짚어보죠. 폴란드 정부가 최근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가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폴란드는 퐁트누프라는 지역에서 가동 중인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철거를 하고요. 이걸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하는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을 이루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수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2024년 본계약 체결도 유력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4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과 사업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순방에도 정현인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정원두 대우건설 회장 등이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국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무려 17조 원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죠. 방산 외에 배터리 또 원전 등 폴란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산업에서 성과를 낼지가 이번 순방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폴란드는 정말 우리 기업한테는, 우리나라에는 기회의 땅이고 유럽의 진출 교두보이자 앞으로 꾸준히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